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그쪽 상품을 코팅도 어려운 문제고 하니까 그거는 하시더라도 좀 뒤로 좀 미루시고 하시는 게 뭐 좀 스티커 중에서 쉬운 종이 재질이나 이런 걸 먼저 시작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장비 뭐 코팅기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 예, 천천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천리님이 한마디 좀 해줬으면 좋겠네. 아니 제가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야, 저는 그래도, 농구만 하던 야, 사람인데 야, 스티커를 하잖아. 아니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저는 약간 달라요. 저는 아니, 거의 다 달래도 스티커를 하잖아. 그러니까는, 네, 왜냐면, 하는데 지금 초기, 어, 세 분 말씀하세요. 입장이라면 제 경험상으로 저는 약간 다른 방향이에요. 장비 사지 마시고 외주 시스템으로 가세요. 그래, 그런 것도 중요해. 저는 90% 가까이가 외주예요. 물론 급해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거 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생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목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장비를 구입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굳이 진입 장벽이 높은 쪽으로 들어오시는데 장비를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상품을 먼저 팔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일단 팔아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야지 투입을 한 다음에 이게 돈이 될 거라는 거를 누가 장담해 줄 거예요. 시장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함부로 투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도 그래서 저도 좀 배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세 분한테는 음. 좀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어떠실련가 그래도 또 라는 거죠. 스티커는 또 출력하고 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저는 제록스에서 출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네, 제록스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종이로만 건 합니다. 잘 나와, 어떻게? 그런, 아우 잘 나와요. 종이 잘 나오는데 저기 쪽은 대응이 좀 안 돼요. 유포나 아니면 예, 유포나 박이라 그러죠. 네, 운반, 음무 쪽이나 근무 쪽 이쪽에는 대응이 굉장히 어, 안 좋으니까 그건 나중에 투명, 구입하실 때는 그거 좀 감안하시고 제록스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니까 뭐 염두에 두시는 분도 안 계시겠지만 회사 뭐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코팅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쓰고 있는 코팅기가 다른 그 가격대에 스틸 봉이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코팅기 롤 쪽에 처음에 들어가는 그 입구 부분이 눌러주는 힘이 강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그 가격대 이상 300만 원대 아래로 그 스틸봉이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찾고 있었던 게 스틸봉을 찾았었는데 스틸봉이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그거는 사진 이제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YPL 기종인데 그 지금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GMP가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뭐, 삭발고 쇼 뭔가, GMP가 300만 원대가 그냥 탁상용이에요. 300만 원 정도 하는 게. 근데 거기에도 다 그 스펀지형 롤로 되어 있는데 그 YPL 것만 그 스틸봉으로 되어 있어서 그 해봤는데 확실히 제록스가 원래 코팅이 굉장히 안 좋아요. 유분이 많아서 아주 악조건이에요. 근데 그 스틸봉을 바꾸고 나서는 뜨는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롤러가 스틸 롤러냐 아니면 그것도 많이 다른가? 네, 많이 차이 나요. 굉장히 차이 나요. 그래요? 그 아이고. 앞에도 있으니까 그 나중에 그 코팅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스틸 봉이 들어가 있는 코팅기를 구입하십시오. 오케이. 이건 그다음에 제가 그 한 15년 이상 겪어본 일이니까. 그다음에 커팅기에 대해서도 뭐 MSC 사용 그거 있어가지고는. 저는 MSC 두 번째 모델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많이 사용을 안 했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부분 다 외주 발주 형태라서 그래서 이제 외주 쪽으로 많이 돌리다가 이제 당장 해야 되는 일 같으면 이제 MSC를 사용을 해서 커팅을 하는데 보통 한 500장 국사자 한 3, 400장 정도는 한 이틀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네, 3, 400장 정도 국사절로 커팅하는데 한 2, 3 이틀 정도 걸려요, 이틀 정도. 그렇지. 그러니까 초기 모델. 그것도 지금 Z3가 나오고 나서 그거 확 시간이 줄었다고 그러시는데 네. 만약에 그 커팅기를 하나 사서 쓰시겠다라면 뭐 그 정도 기계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쓰고 있는 제 기계도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뭐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저기 스티커 코팅기는 네. 저기 그러니까는 라미 스티커용 라미를 쓰나 아니면 그냥 일반 핫코팅 그런 걸 쓰나? 저는 그 핫코팅 중에도 가장 비싼 울트라 핫코팅입니다. 그 스티커 할 때도 네, 그거 아니면 제록스는 안 돼요. 그냥 그거는 스티커용 그 코팅지는 안 쓰고. 네네네. 스티커용 코팅기를 쓰려고 지금 준비는 해놨는데 워낙 제가 외주 발주 형태라서 그렇지. 안 쓰게 돼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기 나중에 코팅기 한번 그 관련돼 가지고 동영상이나 사진 한번 또 좀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보면은 이게 또 우리 그 세미나가 이런 게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서로들 다른 그 사용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저 얘기하고도 또 많이 또 틀린 경우도 서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 천리님처럼 바로 살 필요 없다. 그냥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외주로 먼저를 해가지고 뭐 좀 해자. 근데 또 하다 보면은 또 외주라는 게 이게 참 힘들어. 왜냐면 양이 또 처음에 발주는 양이 적게씩 들어올 텐데 예를 들어서 스티커 100장, 200장, 300장 종류도 많고 뭐하고 양이 좀 많으면 뭐하고 또 충무로 같은 경우 있으면 뭐 이렇게 좀 하겠는데 좀 되게 또 떨어져 있을 때는 지방 같은 데 떨어져 있을 때는 이거 참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요번에 우리 인천에 영등포 저기 GNU라고 친구도 그러니까 커팅기는 있는데 프린터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거 참 부탁하고 뭐하고 하는 게 그 친구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 이거 1시간 지금 딱 됐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뭐 하고 한 5분간 10분 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나가가지고 어느 장비가 더 좋냐 뭐 그런 거 한 3, 40분 얘기하다가 저희 장비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할게요. 우리 5분 한 10분간 쉽니다. 자, 어떻게 뭐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러세요? 너무 예전부터 혼동인데. 이게 또 이 얘기하는 사람. 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가지고 자, 이건 좀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 어떤 장비를 사느냐, 뭐 하느냐, 그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왜냐면 처음에 우리 창업을 하다 보면 뭐 하게 되면은 판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장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드니까 목돈이 들어가고 또 나이도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는 부모한테 받는 그거보다는 자기가 모아둔 거 아니면 혹가다 뭐 잘못하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처자식이 있는 분들은 와이프가 하는 거나 잘하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우리 집사람도 내가 사진 영상하고 그 다음에 인쇄하고 뭐 또 하니까는 그러다 요즘 유튜브도 하니까는 뭐 결국은 또 다시 영상 사진으로 오고 도대체 몇 분을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장비를 이렇게 구입하는 거 뭐 하는 거 그러면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어떤 분은 그냥 외주로 해가지고 해라.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처음부터 시작해라. 어떤 분은 뭐 장비 좋은 곳 없다면 해가지고 그렇게 해라. 뭐 이거는 거기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자기가 잘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장비적인 것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선택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역시도 이거는 저에 관한 경우야. 케이스 바이야. 그리고 안그레님이 얘기한 것도 그분의 케이스 바이. 그 다음에 천리님도 그분의 케이스 바이. 그러면서 그분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분의 일단 그 사업적인 구성, 사업적인 뭐 그 바운드리, 그 사람이 하는 그는 사업,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있는 위치. 저 같은 경우는 충무로 한복판에서 인쇄 골목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천리님 같은 경우는 강남 한복판에 있고, 그 다음에 안그레님은 저기 일산 삼성역 거기 뭐 그
인쇄 무슨 타운이에요. 무슨 공장용 뭐 그런 어떤 타운에 있고 그런 그러니까 그 지역 구성 저 같은 경우는 뭐 외주를 하든 뭐 하든 뭐 인쇄 용지나 바로 쪼르륵 가가 사오던가 아니면 딸딸이 아저씨야 뭐 바로 갖다 주고 뭐 하고 근데 지방에 계신 분 또 특히 인천에 계신 분 여기서 하다 보면 인천에서 거의 이틀에 한 번씩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이프가 전체적으로 디자인하고 하기는 이쪽에서 외주하고 물건 사가지고 가고 뭐하고 또 이하 쪽에서 또 하시는 우리 마니 프로젝트님이라고 그때 머리 뽀글뽀글한 그분도 이틀에 한 번씩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번씩도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루전님 같은 경우는 우리 스마트 스토어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때 뭐 워낙에 설명을 그때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도 또 말씀드린 거는 저 케이스 같은 경우예요. 그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지금 장비가 그러니까는 니코 프린터를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어요. C5210S. 근데 그것도 그 전에는 캐논 것도 봤고 미노타 것도 한번 봤었어. 그러다가 왜냐면 스티커를 하기 위해서 저건 구입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때 당시에서 스티커를 디지털 뽑는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제대로 쓰지도 않았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냐면 제가 공연 쪽 일을 많이 하니까는 우린 티켓, 전단, 그 다음에 옵셋 작은 기계로 들어가는 것을 디지털로 이렇게 좀 출력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디지털 프린터가 정말로 인쇄로 써먹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티커 얘기가 아니라 그냥 디지털 프린트가 인쇄물로 대치가 될까. 요즘은 뭐 디지털 뭐 인디고서부터 뭐하고 저 같은 경우 인디고하고 비교해가지고는 좀 뭐하지만은 결코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디지털 프린트들이 굉장히 좀 퀄리티들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다 거래처한테 제공해도 어떨 때는 뭐 모조지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게 더 좋으니까는 그래가지고 대치도 되고 뭐 하고 이런 관계가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스티커를 접목을 시켜본 거죠. 디지털 스티커를 어떻게 나오는지. 그 전까지만 해도 스티커는 뭐 성원 에드피아 DTP나 뭐 다른 데 같은 데면 그냥 뭐 원하는 크기 그렇게 발주 가지고 뭐 그냥 그런 스티커 그런 것도 뭐 동그란 스티커도 저도 뭐 외주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어떻게 속된 얘기로 잘 안 나와도 할 수 없이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인쇄 프로세서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마진을 좀 묻혀가지고 팔먹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스티커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 거죠. 또 우리가 스티커라면 어떤 개성적인 어떤 다양한 스티커를 생각했는데 그거는 뭐 판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동그란 스티커, 뭐 네모난 스티커 중국집 아니면 무슨 뭐 동그란 무슨 뭐 그냥 뭐 붙이는 스티커 그 개념이었죠. 그러다가는 디지털 프린트에서 스티커가 인쇄가 출력이 가능한 인쇄 출력 가능하기 전에 저는 사실 저 디지털로 프린트 하기 전에 2018년이죠. 그때 말씀드렸지만 재작년에 인쇄 박람회를 일산 정도에서 했었어요. 그때 보니까는 그 커팅기, 소형 커팅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해가지고서 이거 괜찮다. 요것만 그리고 그게 덤보 커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양 사이드에 덤보 맞춰가지고 다다닥 이렇게 출력하고 뭐하고 아니 그러니까 커팅이 딱 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는 한 500만 원, 600만 원 했고 이것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도 조금 조악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거의 중국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지도 못하던 알리바바를 한번 들어가가지고 계속 찾았죠. 어떤 거 있는지 뭐 있는지 싼 것도 있고 뭐 한 거. 그러다가 아무튼 운 좋게 MSC를 저희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수입을 하게 됐죠. 이게 중국에 있는 우리 후보가 있어가지고 야 이런 것 좀 한번 해봐라 같이 해가지고 왔을 때 MSC를 딱 왔을 땐 완전히 이거 배우려고 거의 한 달을 고생했네. 왜냐 매뉴얼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기계만 하나 딱 와가지고 이건 뭐 USB로 포트로 해가지고 PLT 파일도 넘기고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기 광주 아흥님이라고 저기 지금 올드 프린트나 아니면 저기 카페에서도 지금 하시는 분이 그분이 또 같은 시기에 저보다 한 하루 이틀 먼저 사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또 한번 해봤죠.
어떻게 그분도 아주 똑같이 고생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저는 요거 해가지고 윈도우 이쪽으로 해가지고 USB로 이렇게 하니까는 그런 대로 작동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노하우를 좀 받아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러니까는 좀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친구들이 굉장히 신기한 거지. 신기한 거고 뭐 하고 그때서부터 뭐 그를 뭐 수입을 대행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대행하긴 뭐 해야겠다. 다른 친구가 대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왜 마음대로 해라 했다가 그 친구가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잘 안 됐어. 좀 해가지고 문제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좀 대행을 쭉 이렇게 좀 해주는 상황이었었는데 아무튼 이 MSC나 아니면 그게 들어오면서 이게 커팅하고 뭐가 되니까 야 그러면 오케이 그럼 스티커를 한번 진행해 보자. 그 전에 저희가 스티커를 저희가 실사 출력기가 있고 저기 우리 위층에 가면 저희가 저기 그래프텍 1200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래프텍이 몰라 저가 그러니까는 아직 운영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프텍이 이게 한 몇 년 전 거죠. 좀 오래된 거죠.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샀으니까. 돈보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 그게 그냥 무슨 어디 X점 좌표에다가 갖다 놓으면 지가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돈보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냥 한 번 한 거 그리고 작업이 너무 그냥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원활하게 쓰지는 못한 거야 솔직히. 그러다가 디지털로 또 이렇게 와가지고는 사이즈가 저게 320, 470이나 315, 460이요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그래프텍이나 물리려니까 이게 또 이 마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MSC로 하니까 그거용 MSC 같은 경우는 디지털용 이걸로 하니까는 나름대로 궁합도 맞고 뭐 해가지고 출력도 원활하게 잘 되고 뭐 해가지고 작업을 좀 충분히 그 작업을 좀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이슈가 나왔던 게 뭐냐면 이렇게 프린트가 그러니까 디지털이 제대로 되냐 안 되냐 그 이슈가 돼가지고 그 이슈를 잠재우기 위해서 미코 세미나를 한번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MSC 같은 걸 계속해가지고 제가 지금 대행을 이렇게 좀 해드리고 뭐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는 장비로 구입할 때 일단 스티커용 장비로 구입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 두고두고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인쇄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마침 또 미코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 디테일한 그러니까 뭐 휴저 온도나 뭐나 그것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또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투명이나 뭐나 뭐 그 용지의 그 설정값 그런 거 자체 잡는 게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저런 작업을 좀 쭉 하고 그 다음에 공연에 관련된 스티커 그 다음에 저가 아는 거래처 중에서 어떤 거래처가 있냐면 그 캐릭터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아주 다양한 캐릭터를 하는데 그 용지마다 아주 다양한 그 작업을 좀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노하우도 좀 저희가 받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뭐 톡이니 뭐니 그런 작업도 저희가 쭉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MSC를 그렇게 동시에 이렇게 지금 가져오면서 MSC를 가져와가지고 사실 스티커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커팅기가 없는데 무슨 그걸 그러니까는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우리 회원 중에서 MSC만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냐면 프린터가 없어.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사인 마스터를 해가지고 한 다음에 데이터를 넘겨. 그럼 출력해 주세요. 영등포 GNO 같은 그 회원님 같이 그러면 출력해서 딱 나가. 그러면 자기가 커팅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은 뭐 그러니까는 그분은 뭐 그냥 인쇄물이나 뭐 NCRG 뭐 그런 거 마타 같은 그런 일을 위주로 하니까 스티커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짜잔짜잔 이렇게 들어오는 프로젝트니까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코팅 일반 코팅은 일단 표지 코팅하는 종이 코팅 그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는 이게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스티커 나중에 우리 샘플도 보여주겠어요. 스티커를 일반 표지 인쇄 코팅 같은 걸로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이게 쿨 코팅이 아닐 경우에는
이게 온도가 민감하고 뭐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가지지는 현상이 생겨.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 쿨 코팅, 그러니까는 스티커용 코팅기, 코팅 필름으로 그거를 지금 접목을 시켰죠. 그 접목시킨 게 올 초인가 일루전님이 그나마 가르쳐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참 뭐한 게 우리 카페, 우리 필드 카페도 그렇고 올드에서도 그렇고 스티커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와요. 자기가 스티커 전문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꽤 큰 스티커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 문제가 이상한 게 그분들은 정보 교류를 단 하나도 안 해. 그 네임 스티커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MS도 많이 사가고 오는데 단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정보 교류 하자 몇 번을 얘기를 했어. 안 해. 해주고 전에 올드 했을 때 다 방출했었어요. 또 요번에 우리 카페 했을 때도 그분이 또 이렇게 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절했고. 왜냐면 그분들은 이쪽에서 디지털로 이렇게 뽑는 거 있어가지고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죠. 왜냐면 자기 쪽에 그 새로운 치고 들어오는 어떤 분야니까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도 반대로 그분들도 디지털 해라, 디지털 출력 같은 거, 인쇄 같은 거, 그분들은 그 스티커만 하니까. 그렇지 말고 전단이나 뭐나 무슨 뭐 넘버링 그 티켓 사업이나 뭐 해라. 굳이 스티커를 하면서 정보 교류를 안 해. 근데 정보 교류라는 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티커로 했을 땐 스티커용 코팅 그걸 하라는 것 자체도 벌써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알았으니까. 그거만큼 또 그거 판매하는데 그 다음에 또 스티커를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은 스티커 종류가 너무 많아. 스티커라는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갖지 않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스티커는 모든 미디어나 종이 밑에다가 양면 스티커 있잖아요. 그거 붙이면 스티커야. 그러니까 스티커 종류가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양면 이영지 같은 거 이렇게 양쪽으로 해가지고 붙이는 거 해가지고 우리가 양면 스티커를 위에다가 종이 하나 붙이면 스티커예요. 양면 스티커. 이게 좀 큰 거, 뭐 A4나 아니면 국사절판 같은 거, 그 합지죠. 합지해서 붙이면 스티커야. 근데 그 붙여주는 그 양면 그 스티커가 양면 접착제가 접착 필름이 강한 거 있고 약한 게 있고 초강이 있고 그런 거야. 그러면 이게 초강, 리무벌, 이거 형태야. 그리고 앞에 되는 게 종이가 잉크가 잘 되는 거. 잉크가 잘 되는 거는 뭐 일반 종이 같은 건 뭐 잘 프린터 다 잘 되죠. 근데 재질이 조금 비닐 재질 같은 경우는 이거는 특히 디지털 프린트나 아니면 옵셋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코팅 처리가 돼 있어야 돼. 코팅 처리가 안 되면은 우리 디지털이나 아니면 옵셋이나 뭐 솔벤이나 이게 묻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탑 코팅이라는 거예요. 탑 코팅. 위에다가 인쇄 할 수 있게 정착 갖다 뿌려주죠. 그래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잉크나 그게 들어갈 수 있게. 그래가지고 이거 전문으로 또 이렇게 미디어 파는데도 방산시장에 가면은 우리 대건 비닐이라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또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비닐을 온갖 비닐 스티커 용지 같은 것을 그쪽은 탑 코팅이 된 걸 팔어. 그거 하는데 석 달 걸렸어. 내가 여기 충무로에서 막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어디 하는데 인쇄소도 안 가르쳐주고 스티커는 안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는 걸 안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탑 코팅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했었던 게 그 앞에 있는 그 20가지 용지를 저희가 다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티커는 그거 말고도 종류가 그렇게 따지면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뭐 실리콘 스티커서부터 뭐 이름만 붙이면 돼. 뒤에다 이용지 그 스티커만 붙이면 그 스티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면 해줘. 뒤를 만약에 황지가 됐다 이거니까 백지로 해주세요. 아니면 뒤에 붙이는 거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스티커 개념을 굉장히 폭넓게 가지시고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천 스티커, 부직포, 뭐 패브릭 스티커, 뭐 여러 스티커들이 이렇게 하니까는 그러면서 팬시 스티커 쪽으로도 이렇게 좀 하고 다양한 스티커 뭐 나뭇결 같은 걸로 뭐
나뭇결 종이도 나오잖아요. 요즘 뭐 해가지고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MSC 해가지고 그 아까 코팅기에다가 그런 다음에 코팅기를 저희가 지금 그 유광남이 스티커용 그걸로 좀 많이 쓰고 있고 저 앞에 있는 그 롤로 해가지고 저쪽 거는 우리가 그냥 표지용 일반 인쇄용 코팅기고 이거 앞에 있는 거 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스티커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뭐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슬슬 뭐가 떠오르냐면은 지금 비닐 제품에다가 이게 좀 우리가 디지털로 이렇게 출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참 뭐가 문제냐면 꼭 이거는 동전 같은 걸로 긁어봐. 이게 벗겨지나 안 벗기나 100% 그래. 그나마 왜 리코 하면은 리코는 그나마 덜 벗겨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실 벗겨지고 안 벗겨지는 것은 사실 이런 말씀드릴게 의미가 없어. 왜냐? 어차피 스틱하다 그러면 코팅을 해야 돼. 응? 아까도 했지만은 저기 무슨 뭐 UV나 아니면은 저기 뭐라 그랬죠? 무슨 라텍스 같은 거 뭐 같은 경우는 그 위에다가 뭐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스티커를 오래 보관하고 뭐 하고 그러면 앞에다가 일반적으로 코팅을 하는 게 일반적인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거 뭐 특히 디지털 쪽으로 나온 거는 캐논이나 뭐 제록스나 뭐나 해가지고 어차피 코팅해야 되는데 특히 디지털로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코팅이 기본이야. 자, 뭐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코팅하다 보면 별 의미도 없어, 사실. 응? 코팅을 안 해가지고 나가는 것은 사실 그냥 막 쓰는 그런 그 뭐 하루나 이틀 있다가 그냥 뭐 버려주는 거, 그냥 뭐 땡큐 스티커 뭐 그런 거 같은 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뭐 그리고 스티커를 코팅을 해야지 조금 값어치나 기쁘대가 있지. 특히 팬시 스티커들은 되게 100% 코팅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팅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그거는 뭐 벗겨짐이나 그런 문제가 어떻게 크게 이슈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저도 뭐 니코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거 좋다 그게 아니라 어차피 코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슈도 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프린터 커팅지 아니 저기 그 커팅 기계 그다음에 코팅 기계 세 박자구는 사실 저가 그나마 제일 힘들었던 거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 만들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나이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홈페이지도 뭐도 카페도 만들고 했는데 회사 사무실도 복잡한데 그것까지 뭐 하고 또 직원 아이들 또 시키니까 이것도 디자인 같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도 힘들더라고. 이게 시키면서 욕을 하고 뭐 하라고 난리 피니까 어제 뭐 그래도 필요 비슷하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우리 개인 경제책이나 아니면은 부품 같은 거 파는 거 그걸로만 좀 이렇게 왜냐면 MSC 부품 같은 경우 뭐 해가지고 그거용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저희도 그러니까는 뭐 물건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뭐 좀 준비는 사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는 뭐 저기 뮤지컬이나 뭐 공연 쪽에 MD 제품이 어떤 기본으로 생각하고 했으니까는 그래가지고 어떤 그게 지금 저의 스티커의 작업에 대한 어떤 좀 백그라운드적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그나마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한번 실행했었다는 거 그런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장비 역시도 제가 지금 MSC 좀 나중에 이렇게 좀 그 뭐 설명을 근데 혹 누가 그러더라고 저희가 뭐 MSC 대리점이냐 뭐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전혀 아까도 했지만 MSC 뭐 모든 회원들이 알지만 단돈 뭐 이런 합분도 하고 또 없고 그 대신 저는 좋은 기계를 저거보다 싸고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 회사 사장서부터 딜러서부터 알리바바 담당자 뭐 테크니션서부터 굉장히 유기적으로 뭐 고장났다 그러면 야 고장났다 뭐 했다 아무튼 사장이 직접 왔으니까 그리고 저기 동영상에 보면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약속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회사는 지금까지 중국 후가공 회사에서 그러니까는 사장이 직접 와가지고 소비자 만난 경우는 단 한 차례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런 AS 문제나 뭐 그걸 저희가 AS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회사하고 유기적으로 카페를 한다는 거. 그리고
저는 그 요거 끝난 다음에 지금 기계 설명하면서 저 제품들 한번 쭉 보여드릴 테니까는 그런 줄 아시고 아무튼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한번 뭐 하면서 저희도 한번 여쭤봤는데 Z3나 이게 왕칼은 안 되는 거예요.